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여러분들 한의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허리 아픈 것도 떠오르고 발목 삔 것도 떠오르지만 보약도 많이 떠오르잖아요. 오늘은 산후 보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산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산후의 관리를 잘해야 그 건강이 평생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후에 보약이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어떤 보약을 먹으면 좋을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산후 보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산모의 몸 상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10개월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산모는 10개월 동안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붓기도 하고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기미나 주근깨, 각질과 같은 여러 피부 질환들이 생기기도 해요. 또 골반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요실금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는 또 여러 수면 장애와 짜증 이런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한후 우울증을 또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저절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시기를 산욕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를 가지게 돼요. 약 2달 이상이 걸리는 셈인데 이것은 이제 학술적인 정의이고요. 사람마다 체질 따라 또 상황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2개월이 아니라 한 3, 4개월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요. 한 6개월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듯 출산 후에 산모에게 회복은 무척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회복을 돕기 위해서 보약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 산후에 보약을 쓸 때 2가지로 써요. 처음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오로를 빼고 뼈나 이런 근육들을 정리하는 이런 쪽의 약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나서는 정말 몸을 튼튼하게 하고 혹시라도 태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 건강한 모유가 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산모가 출산 과정을 겪으면서 정신적, 신체적 또 증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증상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산후보약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후보약에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유 수유를 하는데 한약을 먹어도 되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약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상도 없고 건강한데 왜 먹어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모유 수유 중인데 한약을 복용해야 되는지. 사실 모유 수유에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엄마가 보약을 먹은 그 에너지가 아이에게 그 에너지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또 튼튼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모유가 이제 태아로 전달이 되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이때 그 모유가 생성될 때 모유에는 하나의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벽을 한약이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약 자체가 태아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또 산후보약에 쓰는 약재가 강렬하고 성질이 이렇게 특별하고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요. 부드럽고 순하고 이렇게 뭔가 보해줄 수 있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이런 약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산모가 건강해야 또 아이도 건강하잖아요. 산후보약은 양질의 모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모유량이 적은 분들에게는 모유가 잘 나오도록 또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후보약을 지으실 때 한의사의 진맥을 받으시고 체질에 맞게, 그리고 혹시라도 함께 동반되는 증상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살펴서 처방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 대리로 처방을 받거나 또는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 받고 이런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대추 하나를 쓰더라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후보약을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산후보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혈과 오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부기도 빠질 수 있도록 처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후보약 자체가 살을 찌게 하는 성분은 거의 없어요. 물론 막 마르고 쇠약해지고 밥을 못 먹고 이런 분들에게는 살을 찌게 해주는 게 이제 치료이니까 그때는 뭐 찌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산후보약을 드시면 산후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커요. 간혹 출산 후에 뭐 개소주를 드시는 분도 있고 잉어탕 같은 거를 드시거나 십전대보탕 이런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곤 하는데요. 무분별하게 드시기보다는 한번 주변에 있는 한의사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게 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좀 살펴서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데 굳이 산후보약까지 먹어야 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지만 평소에 아무리 건강했다 하더라도 산후에는 또 상황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혈이 허해지고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산후니까. 뼈나 자궁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몸이 약해진 상태로 육아를 해야 되니까요. 육아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질환들이 올 수도 있고, 힘들어서 산후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산후풍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럼 산후보약은 언제부터 먹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다음날부터 드셔도 좋고요.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항생제나 이런 거 세게 쓸 수 있으니까 한 3, 4일 지나서부터 복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을까요?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산후보약을 위해서 오실 때 출산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하지만 이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면 출산 한 두세 달 전, 한두 달 전에 오셔가지고 진맥 다 해놓고 언제쯤 출산하니까 전화 주시면 그때 약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출산 몇 달 후나 또 몇 년 뒤에도 산후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후보약은 출산 직후부터 복용하시는 것이 효과가 빠릅니다. 산후보약의 단계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출산 직후에는 오로와 노폐물의 배출을 돕고요. 어혈 제거를 도와주는 약을 산후보약으로 씁니다. 자궁의 회복을 돕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혈의 순환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늘어난 관절과 인대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력을 지속적으로 보충해주는 약초들과 면역력을 강화해주면서 산모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현재 몸 상태나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해 드리니까 좀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해지겠죠. 오늘은 산후보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아내가 출산할 때 또 약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키웠어요. 이것들을 조금 챙겨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약도 드시고 남편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출산 후에 한 2, 3년 그 산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주변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